자, 오늘은 토라스 제작하면서 레진킷을 다루는 법, 레진킷 제작 풀코스 영상입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성실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진킷 함께 가보시죠. この番組は子供のような大人、グンプライマーク、ピープルカラー、モモデリング、アッセムホビー、次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네, 반갑습니다. 세양입니다. 똑같은 박스가 3개가 있죠. 똑같은 제품입니다. 아, 이거 아시나요? 윙건담에서 나왔던 토라스입니다. 양산기죠. 이거는 약간 모시관조의 볼조인트 같네요. 풀 레진 킷입니다. 토라스 양산형 3기, 양산형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거 3개를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하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일단은 검수부터 하고, 하체 검수하고, 그 다음에 구조 파악 끝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듬어서 한꺼번에 도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다른 풀레진 킷에 비해서 아주 친절한 편입니다. 한 장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친절하다. 이 레진 킷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꼭 파츠가 다 있나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뜯어내고 갈아내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없네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체크를 잘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체크를 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파츠들 모양이 똑같죠? 똑같은데 방향이 다른 파츠가 2개 있어야 되는 건데, 간혹 이 같은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하면 안 맞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방향대로 잘 있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파츠를 주의하셔라. 다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일단은 좀 분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는 다리끼리 모아놓고, 팔은 팔끼리 모아놓고, 몸통은 몸통끼리 모아놔야겠습니다. 볼 조인트가 동봉되어 있긴 했는데 개수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조인트를 잘 조합을 해야 되나 봅니다. 희한해. 모시관조가 아니라 아누비스 볼 조인트거든요. 요거를 형태가 좀 다르죠. 요것도 좀 섞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자르면 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흉부 쪽은 다 모아놨습니다. 레진 파츠 다듬는 법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날 리퍼, 갓핸드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쌈뽕 리퍼 지금 날 다 나갔는데 이게 짱입니다. 이걸로 너무 바짝 이만치 자르면 안 되고요. 조금씩 커팅 해주세요. 조금씩 쪼여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커팅을 해주세요. 이 레진이라는 게 강도가 강한 거는 강한 타격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레진도 똑같기 때문에 살살 조금씩 날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사포질을 하면 되겠죠. 리캐스팅 레진들 특이 이렇게 런던 자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잘라내는 게 관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붙어 있어서 한 방에 딱 가도 될 것 같아요. 또 됐죠. 패널 라인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0.15mm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다 안 파주면 먹선이 안 들어가죠. 타고 흐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파줘야 됩니다. 힘 빼고 살살 이렇게 가다가 지금 걸렸죠. 여기 지금 안 가는데, 이때 힘 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쪽에서 오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네, 끝까지 가죠. 어차피 반대쪽에서 한 번 더 파줘야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널라인 팔 때는 항상 한쪽으로 갔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야 파내고 난 찌꺼기가 어느 정도 제거는 되거든요. 이게 파고 나면 거스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걸 제거하는 게 또 관건입니다. 패널라인 깔끔하게 파는 거스름이 생기면 이걸로 뭐가 강한 칫솔 같은 걸로 털어내면 어느 정도는 털어지거든요. 근데 안 털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대충 다 털어진 것 같은데, 안 털어졌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샤프잖아. 진짜 샤프였는데, 샤프 형태의 사포가 있습니다. 마하 공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알리에서도 팝니다. 긁어주세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 샤프 사포가 없으시다면 MS-019 모시관조 사포가 있습니다. 뭐 지금 500, 600인데 한 400방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뾰족하게 커팅을 해서, 이거 홍 실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 모시관조 사포 자체가 이게 사포 질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게 좀 약간 스펀지인데 요쪽이 사포면이 좀 약간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사포질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딱 요것만 이래요. 다른 뭐 디스파이어, 건프라이머 이쪽 제품들은 다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안 되는데, 모시관조 것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라인을 파는 것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포질도 중요하다. 가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 댓글을 다세요. 나는 패널 라인 파면 너무 지저분하다. 삐뚤빼뚤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저분하다.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사포질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사포질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홍 실장님 댁에 가서 이제 담소를 나눴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실장님, 이거 사이사이 다 사포질 하시죠? 그럼요.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포질을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이 깔끔한 패널 라인이 나올 겁니다. 슬슬 책상이 지저분해지고 있죠. 파츠 다듬다가 보니까 애칭 파츠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은 거, 이게 지금 모시관조 거거든요. 딱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대볼까 싶습니다. 작아. 좋네요. 딱 맞네. 살짝 넓힐까 싶은데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애칭 파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딱 좋네요. 이걸로 가죠. 나와라. 황동봉을 미리 박아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캐스팅 된 킷인데 다행히도 이렇게 꽂으라는 자국이 남아있죠. 여기다 이렇게 뚫으면 됩니다. 지금 요게 핫핸드 거고요. 1.0입니다. 1mm짜리. 재밌어. 자, 요걸로 뚫으면 되는데, 이거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뚫으면 됩니다. 적당히 뚫으면 되고요. 깊이를 어느 정도 깊게 파는 것도 괜찮아요. 황동봉이 잘 빠지면 그만큼 잘 분해가 되다 보니까 후두둑이 없게 하려면 살짝 깊게 파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색 전에 왜 미리 파내냐,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색 후에 파내면 이 뭐 잘못하면 이렇게 이 핀바이스 박다가 삐끗하면 막 도색 까지기도 하고, 황동선 박다가 삐끗하면 또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진킷 같은 경우에는 수핀이 따로 없죠. 수핀이 따로 없어가지고 집게 찝을 데가 없습니다. 집게 찝을 데가 없죠. 이렇게 찝으면 여기
도색이 오다잖아요. 이렇게 집어도 그렇고. 그래서 황동봉을 미리 꽂고 황동봉을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하다. 네. 자, 이게 1mm 황동봉입니다. 이 록타이트 같은 경우에도 군형이 이게 자주 막히죠. 1mm로 뚫으면 잘 뚫립니다. 이거를 막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살짝만 묻은 상태에서 꽂으면은 잘 붙습니다. 순접이 워낙 세가지고 잘 안 들어가면 니바 최대한 잘 박아주면 됩니다. 커팅은 저는 일단은 조금 넉넉하게 해요. 나중에 이제 파츠들을 끼워 넣을 때 좀 커팅을 해가면서 하고, 이 도색 전에는 살짝 넉넉하게 이 정도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찝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각을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스펀지 사포, 샌드루프나 디스파이어도 이런 사포가 있죠. 이런 걸 쓰면은 각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디스파이어 제품인데 접착식 사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을 딱 잡고 이렇게 밀어주면 평평하기 때문에 각이 제대로 삽니다. 이게 예전에 스틱 사포로 쓰셨었을 텐데, 스틱 사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힘 조절을 하더라도 스틱 사포가 이렇게 구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이렇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구부러지죠. 그래서 각이 제대로 안 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을 살릴 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토라스의 눈 부분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사포 말고 이런 유리 사포, 이거는 건프라이머 건데, 유리 사포로 갈면 이 광이 죽지 않습니다. 클리어 파츠는 유리 사포가 아주 딱이거든요. 요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퐁퐁물이거든요. 한번 세척을 해서 좀 뿌얘졌는데 몇 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담그고, 이거는 이름이 울트라소닉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담겨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울트라소닉 클리너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경집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울트라소닉이라고 써있는 게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HG 정도 킷을 하기엔 딱 좋습니다. MG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나눠서 세척을 하기도 하고요. 엄청 세죠. 그래서 세가지고 얘가 세척이 아주 잘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장 쪽을 다듬고 있습니다. 리파인을 쭉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왜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제 생각은 이거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색 분할을 여기랑 다른 색을 칠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리파인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요만치는. 근데 여기 끊겨 있죠. 따로 라인이 생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랑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럼 상관이 없겠죠. 그냥 같은 색 칠하면 되니까. 여기만 먹선이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제작하시는 분께서 여기는 나는 색깔을 나누고 싶은데, 이러면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를 써서 똑바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디스파이어 엘리먼트 툴스라고 써있는데 카빙 가이드 테이프라고 써있잖아요. 네,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입니다.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처음에는 패키지를 그냥 냅다 까가지고 버렸어요. 버리니까 요쪽이 먼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접착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이드 쪽이.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요 최초에 요거 사시면
다시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고 이대로 보관을 하세요. 가서 뜯으면 이렇게 그냥 열리거든요. 이 종이는 버리더라도 보관을 하실 때 그냥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가 안 묻어 있죠, 이 안쪽에는. 이렇게 허옇게 레진하고 사포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패널라인 가이드 테이프를 거의 요것만 씁니다. 이게 왜냐, 일단은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점점점점 이 눈금이 표시되어 가지고 이게 딱 1mm 짜리거든요. 1mm 눈금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내가 같은 길이로 패널 라인을 긋고 싶다 할 때 요거를 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고 5칸만 긋자 하면 5칸만 딱 그어지니까 아주 편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런 칸을 따질 때가 아니니까 붙이면 됩니다. 이 가이드 테이프가 이게 접착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접착력도 세고, 그리고 적당히 높습니다. 삑살이 날 확률이 적겠죠. 적당히 높으면 그대로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렴한 중국산 그 투명 가이드 테이프는 이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걸쳐서 패널 라인을 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가 쭈글쭈글해져요. 울어요. 울면서 이 라인도 쭈글쭈글하게 파집니다. 근데 이거는 디스파이어 거는 그게 없더라고요. 거의 기가 막히게 힘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것만 쓰게 됩니다. 제대로 파졌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쓴 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커팅 매트인데 그냥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고 한 2-3번 더 쓸 수 있어요. 접착력이 보시면은 아직 살아있죠. 2-3번 더 쓸 수 있어 가지고 커팅 매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안 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파서 이었어요. 라인을 여기도 보시면 이어야 되죠. 요 라인 안 파져 있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패널 라인 가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은 면적은 이렇게 넓은 패널 라이너가 있으면 편합니다. 지금 7.5mm, 8mm인데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쿡 찍으세요. 라인이 생겼죠. 여기를 파내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죠. 이거 큰 패널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큰 패널 라이너는 끌로 이렇게 밀어서 파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면적을 쿡 찍어서 쓴다든지, 혹은 포인트 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사각형 포인트 줄 때 이걸로 그냥 이렇게 파내도 됩니다. 파내고 해당 미리수로 갈아내면 되니까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으면 편하긴 하죠. 뭐 물론 이런 거만큼 자주 쓰진 않지만 이 볼 조인트를 쓰게 돼 있는데, 그렇죠? 길이 조절도 제가 해야 되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길이도 커팅을 해야 되고, 이 볼 조인트가 보이면 또 안 이쁠 것 같거든요. 이거 황동봉을 박을까 고민이 되네요. 굳이 이 가동을 근데 이게 가동이 어느 정도는 돼야, 구멍이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네. 이렇게 붙는 부분인데 따로 뭐 황동봉을 박으라는 구멍도 없죠. 그래서 다들 착각하시는데 이대로 그냥 본드로 붙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절대 안 붙어요.
구조적으로 얘가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레진 특성상. 그래서 무조건 황동봉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무조건 모든 파츠에 황동봉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딱히 센터를 안 잡아도 되겠죠.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뚫으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관통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처럼 끝에다가 살짝 목타이트를 묻혀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커팅을 해야 찝을 때 잘 찝혀요. 이렇게 탄탄하게 찝혀요. 이게 너무 짧으면 이만큼을 찝으면 이게 이렇게 달랑달랑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커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결합할 때 한 번 더 커팅을 하면 되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게 편합니다. 레진 작업하실 때는 일반 서페이서를 뿌리시면 안됩니다. 레진 앤 멀티라고 써있죠. 레진 전용 프라이머나 서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신너가 이 레진을 녹이질 못해요. 녹이질 못하기 때문에 접착력이 있는 거를 써야 됩니다. 그게 충족한 게 이거고, 접착력으로 색을 차폐력을 높이는 거죠. 1차 서페를 도포를 하고 건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페 뿌리기 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웰드라인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색을 올리면 무조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서페를 올리고 이 웰드라인을 제거하는 사포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차 서페를 뿌리고 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나 확인을 하고 사포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서페이스를 한 번 더 뿌리는 거죠. 그리고 본도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통으로 몸통이랑 얼굴이 붙어 있죠. 이러면은 이제 분할 도색을, 마스킹 도색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음각,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그게 마스킹하기가 편하고, 음각을 먼저 칠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를 먼저 칠하잖아요. 여기를 먼저 칠하면 여기 요 사이드 라인 있죠. 마스킹 테이블 이렇게 붙이면 요 사이드 라인까지 다른 색을 칠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칠했다, 바깥쪽을 먼저 칠했다, 그럼 바깥쪽이랑 여기까지 꺾여 들어가서 마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킹 테이프가 여기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음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드 먼저 칠하고, 이 안쪽은 검은색인데 이거는 에나멜로 해도 되겠죠. 근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쁜 색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레드를 뿌릴 건데 왜 갑자기 화이트 서페를 꺼냈냐,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 옐로우, 블루 이런 거 쓸 때는 좀 쨍한 색감을 원해 가지고 화이트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색을 올립니다. 이거는 뭐 취향 차이긴 한데, 그레이에다가 올리는 거랑 화이트에다가 레드를 올리는 거랑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자, 이거는 모모델링의 딥레드 컬러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레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컬러가 좋겠습니다. 이 파츠는 이쪽은 레드고 이쪽은 검은색입니다. 근데 뭐 검은색을 먼저 뿌리고 레드를 뿌려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를 무조건 먼저 뿌리고 검은색을 제일 나중에 뿌립니다. 진한 색을, 파도에서 본색에 영향을 미치는 색을 제일 마지막에 뿌려요. 여기 검은색 뿌렸는데 여기 조금 삐져나가겠죠, 검은색이. 그러면 그 위에다가 레드를 뿌리면 이 삐져나간 쪽은 좀 진한 레드가 되고, 이쪽 안 삐져나간 쪽은 쨍한 레드가 되겠죠. 그래서 덜 진한 색을 먼저 칠하고, 최우선이 옐로우예요. 옐로우는 진짜 제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다음 컬러를 칠합니다.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음각이 아니어도 양각일 경우에도 먼저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옐로우는 그만큼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칠하면 무조건 삐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블랙을 덮으면, 블랙은 이 레드에 아무 영향을 안 받겠죠. 하지만 레드는
블랙의 색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레드를 먼저 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덩어리가 제일 큰 녀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쪽을 마스킹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쉽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 뜩 붙여도 되고요. 이런 작게 잘라가지고 이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도 됩니다. 그냥 큰 걸로 한번 붙여서 칼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뜩 붙여요. 너무 뾰족한 걸로 누르면 뚫리니까 적당히 뾰족한 걸로 눌러야 됩니다. 집게의 뒤쪽 아주 좋습니다. 이쑤시개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아주 좋아요. 적당히 뾰족해가지고, 이쑤시개는 너무 뾰족하거든요. 자, 칼로 이제 커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디스파이어 제품인데, 제 이름까지 각인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간 이렇게 보시면은 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트 나이프라는 거는 보면 이렇게 작은 날이 있고 이렇게 큰 날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마스킹 할 때는 작은 게 편해요. 편하고 좋습니다. 칼날이 약간 이상한데? 갈아야 되겠습니다. 새 걸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마스킹 해도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분의 날이 들어있거든요. 이거지. 그렇지. 이렇게 슥 나가야 됩니다. 칼이 안 들면 마스킹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스킹 작업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잘 잘리지 않으면 가차없이 날을 가르세요. 새 걸로. 마스킹의 생명은 뭐다? 칼날이다. 끝에가 항상 잘 커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번 하고 자세히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쪽이 좀 제대로 안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스킹 매트에서 얇게 자릅니다. 그쵸? 덧방 치는 거죠. 끝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주고, 한 방에 딱 커팅해서 잘 커팅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방에 잘 못해요. 얇으면 또 잘 휘어지거든요, 마스킹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딱 각이 있죠? 그러면 좀 넉넉하게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쫙 끝에다가 대고 붙인 다음에 여기를 싹 누르고, 잘 드는 아트 나이프로 칼질을 싹 끝까지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그냥 붙여놓으면 되죠. 또 하나 또 빼가지고 여기 있죠. 근데 이 마스킹 테이프가 얇으면
이게 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어가지고 곡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마스킹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게 되면 힘들죠. 아무래도 짜증나고 손도 좀 많이 가는 느낌이고, 근데 이게 훨씬 삑살이 날 확률은 적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큰 덩어리 잘라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걸 찾아보세요. 쓱 대고 칼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사이드 쪽을 제대로 안 누르면 이 사이드 쪽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편해하는 분도 있으시고 갈갈이 잘라가지고 요걸 더 편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혼용을 해서 그때그때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색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따로 있어요. 카드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컬러는 보랏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를 만들어야 돼요. 총 3대를 칠해야 돼가지고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PP 뉴트럴 그레이에다가 피니셔스 바이올렛 살짝이면 될 것 같은데, 섞어보고 추가하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했던 컬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풍구의 앞부분입니다. 이쪽에 이제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서 오브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깔고 클리어 레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브 코팅에 쓰여질 도료는 모모델링의 클리어 레드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브 코팅이 어떤 건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아이사 기준으로 영상 제작을 했었어 가지고 한 번 코팅하고 2번, 3번까지 막 코팅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모모델링 클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 코팅으로도 충분한 발색이 됩니다. 모모델링 클리어 도료는 뭐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좋다는 거를. 자, 보시면은 이거 원코팅 한 거거든요. 한 번 뿌렸는데 이렇게 발색이 좋습니다. 마스킹 도색이 잘 끝났고 이제 닦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프라이머 클리닝 시트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거 어플리케이터 찝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없어도 됩니다. 장갑 끼고 솔펜 묻혀가지고 막 팍팍 떼서면은 닦이거든요. 잘. 이거 하다가 면봉으로 닦기 시작하면 답답해 미칩니다. 시원시원해 너무. 근데 이런 좁은 데는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먹선 지우개를 티스파이어 거를 좀 선호합니다. 타사 지우개보다 약간 뽀독뽀독 닦인다고 해야 되나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뽀독 이런 느낌으로 닦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구상해 뒀던 애칭 파츠 붙일 차례입니다. 이 애칭 파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순접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순접이 삐져나가면 도색 다 조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록타이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은 뭐 이런 바늘 쓰셔도 되지만, 이런 바늘 뭐 한두 번 쓰다 보면 이거 막혀가지고 못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 어디다 이렇게 짜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네,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짜놓고 쓰겠습니다. 또 막혔어. 이 썩은 핀셋은 록타이트 뚫기용으로 쓰고 있어요. 살짝 짜고, 조금만 짜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모시관조 애칭 파츠인데 이걸 붙이기로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탁 하면서 날아가니까 맞고 이렇게 떼어내세요. 그 다음에 극세 면봉 있잖아요, 솔벤 옵션템. 요거를 군형에다가 살짝 톡, 많이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그냥 톡. 지금 많이 바른 것 같아. 큰일 났네. 이런 번지는데. 닦아내야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네, 정말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저 아까 떼어내온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톡 넣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애칭이 좀 어려워요.
빡세. 이거는 진짜 해보신 분도 알 겁니다. 이 록타이트를 다루는 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애칭 자체가 이렇게 작은 애칭은 살짝만 해도 잘 붙기 때문에 록타이트를 완전 조금 하세요. 완전 조금. 다 센터에다가 이렇게 다 그냥 조금 묻을 정도. 이것도 이거 붙으면 남편이니까 치워두고. 아, 좋습니다. 굿. 자, 다음은 마커입니다. 이게 디스파이어 건데 이거 뭐 이 로봇 한정판으로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골드 컬러인데 소프트 티피드 마커스 이렇게 써있죠.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건담 마커랑 조금 다릅니다. 팁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처럼 생겨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 세필부처럼 끝이 뾰족해가지고 살살만 발라도 잘 발립니다. 요걸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 완전 좋죠? 일반 마커랑은 다릅니다. 일반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막 짜가지고 붓으로 칠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그냥 냅다 갖다 칠하면 된다. 아, 이렇게 지금 삐져나갔죠? 삐져나갔을 때는 자, 저는 솔벤을 이런 공병에다가 담아놓고 씁니다. 스포이드 짜는 게 귀찮아가지고 짜면 되겠죠? 솔벤 묻혀가지고 닦아내세요. 바로 닦이죠? 솔벤과 마커 조합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싸그리다. 자, 이런 컬러도 있습니다. 약간 골드빛이 도는 실버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티타늄 실버랑 거의 색감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색감 좋죠?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마커로 칠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삐져나간 거는 이렇게 솔벤으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총이 완성이 됐습니다. 특이하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야, 이거 붙일 때 또 빡세겠는데 이거. 자, 이제 데칼을 붙여야 됩니다. 이번 데칼은 지리워크 커스텀 데칼 쿠션 데칼입니다. 지리워크 쿠션 되게 유명하죠. 이거 되게 이뻐요. 흰색 데칼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똑같이 양산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반대쪽에 총 6개의 똑같은 데칼이 필요한 겁니다. 6개를 먼저 확보하면 되겠죠. 데칼링만 한 이틀 할 것 같은데 보통 건프라 한 채 하는데 데칼링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이게 사제 데칼은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따로 세터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터만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면 충분합니다. 이 지리워크 데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델피 데칼이랑은 확연히 다른 게 델피는 라인 데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인 데칼로 그 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패널 라인 새로 그리지 않거나 도색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께서 델피 데칼을 쓰시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 지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 라인 데칼 양이 조금 적습니다. 쿠션 데칼 양이 좀 많아가지고
도색을 하시거나 좀 고급스럽게 버카 스타일의 데칼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신다면 아무래도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델피 같은 경우에는 HG 킷 리파인 별로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쓰고, 보통 MG나 이쪽에서든 GD 워크를 씁니다. 굉장히 이뻐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총 3대가 완성이 됐고요. 아, 이쁘네요. 굉장히 그 가동 킷인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깨 쪽은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 있게 냅뒀는데 여기는 뭐 고정하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냥 다 제대로 쓸 수 있게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헐거워 가지고 이것도 UV 조인트로 강화를 해서 발송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레진 작업하는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쉽지가 않죠. 그치만 작업 만족도랑 즐기시게 되면은 이거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